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겨울이 이제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봄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뭐 낮에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나가 보니까 봄 냄새가 나더라고요.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도 이제 뭐 최근에 여기 뭐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대형주 없는 사람들 속을 더 허파를 디벼놓고 있지만 중소형주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이제 맨날 뭐 코스피 뭐 6천 간다 뭐 난리가 나고 그죠? 네, 5천 뚫은 지는 좀 지났고 6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주만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중소형주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여태까지 부과했었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위법 판결을 내렸죠, 그죠?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좀 중요한 이슈니까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기관 투자 동향,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오늘 증시에서 급등한 테마주들, 그 다음에 대형주들 요것도 분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지수를 먼저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6%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1%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양쪽 다 이제 상승 출발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5,900을 아예 넘어서서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5,930까지 갔었는데 시초가가 5,903포인트 플러스 1.6% 급등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끝날 때는 이제 플러스 0.6에서 끝났습니다. 증시가 이제 급등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그것 때문이죠. 그 미국의 관세 관련된 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위법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결론부터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 했었던 관세 그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제가 무슨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죠? 네. 그 좀 찾아봤어요. 그 미국 쪽에 이제 그쪽 법률 관련해서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분들 쭉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결론은 달라진 게 없더라 이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여태까지 이제 열심히 걷었던 관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슈를 갖다가 저는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빼고 자, 보시면 만약에 그 트럼프 관세를 여태까지 이제 부과를 하고 있어 1년 좀 안 됐죠, 그죠? 작년 4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근데 관세 부과한 게 위법이다. 이게 만약에 증시에 이게 정말 악재였으면은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급락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올랐어요. 상승 마감했어. 나스닥 지수도 0.9% 1%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상승 마감했어요.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이제 주가 동향을 봐도 대부분 올랐거나 뭐 그냥 보합해서 끝났지 이것 때문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뭐예요? 잘 끝났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별로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큰 변화가 없는 것이냐? 이거예요. 뭐냐면 이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그 위법이라고 판결 내린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를 받은 게 그게 위법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그 관세를 거둘 때 제시 그 근거를 삼았던 그 법을 그 법을 잠깐만요. 캡처를 하나 사이즈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관련 법 그게 잘못됐다 이거지.
요거 보시고 잠깐만. 이 이슈는 그냥 좀 짧게 이어 넘어갈게요. 종목 얘기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연합뉴스 그 자료인데, 자, 트럼프가 작년 4월달에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근거를 뭘로 삼았냐면 이걸로 얘기했거든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약자로는 IEEPA라는 건데 이거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관세를 거둔 거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국제 비상 경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재정 적자가 심하다. 재정 적자란다. 그 이제 무역 적자가 심하다. 이게 비상 사태를 선포할 만한 일이냐? 그 비상 사태로 볼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대법관들 9명 중에 3명은 이거 비상 사태 맞다. 그런데 6명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거둘 정도로 그렇게 미국 경제가 지금 비상사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거둔 게 위법이다라고 한 거예요. 관세를 걷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4개가 더 있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4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이런 게 있는데 왜 미국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했느냐? 쉽게 얘기해서 다른 법들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다 써 있어요.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사전 조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부과기간 상한이 있느냐 없느냐, 관세율 상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걸로 만약에 하면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즉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사인하자마자 바로 즉시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의 이제 민주당이, 원래 미국의 민주당이 옛날에는 트럼프 이전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대요. 우리 미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할 때 적자가 심하니까 관세를 걷자 그랬대요. 그 미국 민주당의 그 샌더스라는 상원의원 있거든요. 그 사람 극좌예요. 근데 그 사람도 관세를 걷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대요. 미국의 민주당도 관세를 걷어야 된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관세를 걷겠다 그러니까 저거 미친놈이다 그러면서 네, 관세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싫으니까. 하여튼 그렇대요. 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이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도 이게 위법이다, 2심에서도 위법이다, 대법원에서도 위법이다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대법원은 이제 공화당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거든요. 과반수 넘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3명만 들어준 거예요. 3명, 9명 중에. 그래서 위법이 나온 건데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한 거지 다른 걸 통해서 관세를 걷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시간을 벌었다 뭐 이런 걸 예상하고 뭐 했다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개소리를 하던데 그냥 다 그냥 개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기사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 거의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뭘 헛소리를 무지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최근에 지난주까지도 그런 뉴스 보시지 않았나요? 일본이 바보입니까? 일본이 계속 뭐 했어요?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뭐 관세 이거 협상할 때 약속했었던 그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막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도 꽤 달라진 게 없고 일본이 바보냐고요. 응?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니까.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 그런 기사는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결론이 뭐다? 달라진 게 없다. 여기까지. 네.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아침에 상승 출발한 거 맞아요. 어떻게 한번 요거를 피해볼까나 싶었겠지 또,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막 3-4%씩 막 오르더라고요. 네.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나 모르겠어. 답이 안 나와.
21년도 코로나 시절 때 다 집에 갇혀 있을 때 그죠? 그때 급등했었던 네이버, 카카오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얘기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오늘 뭐 끝날 때는 그냥 뭐 보합 마감이거나 아니면 1% 상승 마감으로 끝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신고가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급등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관세 이제 그것 때문에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LS 일렉트릭 이게 여기에선 제가 조정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3개월 지나서 4개월 차구나 4개월 지나서 2월 달에 여기 살짝 신고가 날 때 그땐 그렇게 얘기 드렸죠. 얘 더 갈 수 있다고.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전력설비 전선 이쪽은 미국이랑 이제 이슈가 겹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또 올라가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형주를 큰 흐름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잡고 있는데 이제 저기 기관 금융투자 이놈들이 그죠? 반도체를 미친듯이 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걔네만 계속 가는 거지. 근데 전력설비 쪽은 괜찮아요. 오늘 보면 효성중공업도 살짝 신고가 났죠. 현대일렉트릭도 신고가 나. 그리고 그 뭐예요? 중소형주 중에 많이 갔어요. 오늘 뭐가 많이 갔냐면 자 대원전선 상한가 갔죠. 차트 띄워드려. 대원전선. 그리고 요거 상한가 갔고 그 뒤에 따라간 게 뭐냐면 이제 KBI 메탈이거든요. KBI 메탈이 이제 오늘 이게 전선 쪽에서는 여기 2등이었어요. 이게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24%로 끝났는데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오늘 다 팔았어요.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방 요즘에 수익 실현 끝내줍니다. 금요일 날도 매도 사인 나온 게 무려 4개거든요. 근데 오늘도 매도 사인이 그만큼 또 나왔어요. 오늘 수익 실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10% 해놨던 것들이 이제 잘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여기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네, 보여드릴까요? 이게 수익이 오늘 20% 이상 수익 내고 끝났는데 보세요. 문자 나옵니다. 12시 33분에 KBI 메탈 전량 매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저녁이란다. 오후에 두 번 절반 매도하면서 네, 매도 나눠서 매도했거든요. 수익 실현했다. 이거 언제 샀냐? 지금은 여러분들 되게 시장이 좋아요. 이거 올해 1월달에 샀거든요. 지난달에 산 건데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매수가 1,800원대. 오늘 그냥 시원하게 다 팔아버리잖아요. 바닥에 사는데 뭐 손절할 게 뭐 있어요. 한 달 정도 들고 있었더니 수익이 한 20%? 30%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20% 이상 수익 났다고. 깔끔하게 이제 딱 끝내고 나가세요. 정말 바닥에서 사죠, 그죠? 추영에서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간 거. 이거는 이제 제로가 히토류도 됐었고 전선 관련주도 돼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이제 히토류로만 보셨겠지. 전선도 된다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쪽 일진전기, 가온전선 이런 것들 뭐 LS, 대한전선 그래서 슬슬 올라가죠, 그죠? 나쁘지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원전 테마주 갈 때 뭐 같이 따라가는 세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투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난 거는 요 정도까지만. 이거 이 얘기하다 보면 끝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중소형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요거 보세요. 투자 종합을 또 봐야지, 그죠?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1조 1,000억 원, 기관은 1,200억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보험, 투신, 연기금은 갖다 들이부었어. 쭉 팔았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5,000억, 5,300억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샀겠어? 뭐 샀겠냐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800억 샀고요. 기관이 다 팔았어요. 다 팔았죠, 얘네들이. 그래서 뭐 코스닥은 안 간 거지. 근데 이건 이제 장중이고요. 시간 대책으로 해서 포함해서 보면은 외국인 1,500억, 1조 5천억 순매도.
기관 1,100억 순매수, 금융투자가 7천억 순매수. 이놈들이라니까. 업종별 체크하셔야죠. 네. 자, 오늘 외국인 이거 맨날 똑같죠, 요즘에 좀 잘 보면 외국인이 아까 얼마 팔았다 그랬어요? 1조 5,400억 원. 근데 정기전자에서 판 게 1조 4,800억 원.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계속 판다고 외국인은 계속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익 낼 때 잘하세요 이렇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사가 이게 뜨더라고요. 무슨 기사냐면 노무라 증권 아시죠? 노무라 증권에서 코스피가 올 상반기 때 8천 간대. 옛날 같으면 제가 이 미친놈들아 이렇게 욕을 할 텐데 요즘은 욕을 못 하겠어요. 왜? 뭐 분위기 봐서 갈 것도 같아. 제가 웃으면서 지금 일식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예. 그냥 참고만 하세요. 관심도 없어 이거는 솔직히. 여기 뭐 질문하신 분 여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맞을 수도 있고, 네. 맞을 수 있는데 그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되죠. 네.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네.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닌데 예전에는 뭐 ETF에서는 안 들어왔습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과하게 매수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로만은 설명이 다 안 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어쨌든 코스피 8천 간대요. 올 것도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 때. 네. 반도체 기대감 반영 어쩌저쩌. 네. 근데 코스닥은 까죠. 뭐라고 할까요? 코스피 불장 놓친 개미들 코스닥 빅2. 대꾸 이놈들아. 빚이라도 내서 들어오면 다행이다 이놈들아. 이게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별로 안 늘은 거예요, 이거. 딱 되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이거 실제로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저를 믿으셔도 돼. 얘네들이,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자기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래프를 딱 그렇게 잘라서 갖고 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렇게 줄었다가 살짝 오른 건데 요거는 잘라버린다고. 예를 들면 요것만 부각시키는 거죠. 그럼 사기꾼들이 그러지 않아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코스피 8천 간답니다. 상반기 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코스피 8천 가면은 작년에 작년 그 4월달에 폭락 나왔을 때 2,200인가 찍었거든요.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이는 테마주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오늘 그 전선이랑 아까 전력설비 보여드렸고 중소형주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삼성전자 계속 신고가나고 SK하이닉스 신고가나고 하니까 그죠? 네. 대형주만 가는 것 같잖아요. 대형주도 가긴 가요. 근데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좀 부진했어요. 시총 상위 코스피 쪽 뭐 그냥 그렇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 삼성전기 돌아가면서 뭘 하나씩 올려요. 13%. 그 다음에 LG전자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험주들 막 뭐 금통출발하고 막 그랬죠, 그죠? 삼성생명 이런 거 아침에 막 날라다니고 아무리 ETF에 그죠?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이건 할 짓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닌데 네, 너무 과하다 이거죠. 네. 모든 거는 그걸로 다 설명해야 된다. 아침 시초가를 뭐 플러스 12%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이래요. 그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대형주
가니까 중소형주 안 가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해는 하죠. 왜 여태까지 늘 그랬으니까. 대형주 잘 가면은 중소형주가 안 갔죠, 그죠? 네. 특히 최근 한 2년 동안은 더 심했었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 아까 낮에도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 3주 전부터인가 계속 매일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같이 하루에 두세 번 이상 보여드렸다고.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는 라이브 회원들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저녁에는 이제 무료 방송하는 거고. 근데 매일 거의 매일 보여드렸을 거예요. 왜? 얘기 안 해드리면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무식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매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개인들 중에는. 전문가들 중에도 그냥 뭐 놓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매일 보여드렸잖아요.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다. 중소형주도 가고 있다. 다시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0.6% 올랐죠. 오늘 대형주는 0.5% 올랐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지수보다 덜 올라갔다고. 그럼 간단해요. 중소형주가 더 올라갔겠네. 자, 코스피는 0.6, 대형주는 0.5, 코스피 중형주는 플러스 0.99, 1% 올랐잖아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 많아요. 왜 이걸 못 보냐고. 소형주 플러스 1.07%. 대형주보다 지금 중소형주가 더 잘 간다니까요. 봐요, 거래도 있잖아. 우기지 말라니까. 소형주도 이제 신고가 났어. 이제 21년도에 고점 찍었을 때 그때 찍고 지금 5년 만에 신고가 났다니까요. 이제 시작이지 뭘. 박스권 뚫고 올라왔는데. 그 비율을 들자면 땅속에서 새싹이 난 거고요. 또 다르게 비율을 들자면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이제 깨고 나온 거예요. 이제. 응? 그래 보지. 아시겠죠? 그래 보죠. 가요.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1%죠. 코스닥 대형주 마이너스 1.2. 대형주가 하락을 많이 했네 여기는. 그죠? 코스닥 중형주 플러스 0.7. 소형주 코스닥 소형주 플러스 1.0. 네, 여기는 거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늘면서 또 최근에 유지가 되면서 가고 있구만. 그럼 중소형주 장세지. 근데 대형주 이제 유명한 게 매일매일 뭐라도 막 급등하고 상한가 찍고 막 뭐 저렇게 막 엄청 큰 회사들이 삼성생명 같은 게 하루에 막 10%나 LG전자 그런 것도 막 10몇 프로 급등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대형주만 간다, 야 중소형주 하나도 안 가 이러고 있는 건데 아니요,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저녁 방송 때 이런 비유를 안 드렸는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준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저희 방에서도 매도 사인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대형주 위주로 또 가다 보니까 매도 사인 나오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회원들한테 힘내시라고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솔직히 요즘에 우리도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가진 않는다. 왜? 중소형주에서 크게 급등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하루에 막 4개 매도하고 오늘도 그만큼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도하는 게 없지만 중소형주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이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셔라. 오늘하고 일주일 전이랑 비교해보고 또 2주 전이랑 한 달 전이랑 비교해보셔라. 계좌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종목이 막 급등을 세게 해서 그 수익 실현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런 게 없어서 수익 실현 못했더라도 분명히 계좌는 좋아졌을 거다.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네. 그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그 회원들 보고 계좌 확인해 보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그냥 자신 있을 때 얘기하거든요. 확인해 보라고. 다 늘었을걸요? 다 늘었다잖아 실제로. 근데 불만들이 많어. 아유 조금 늘었어요. 조금. 난 그런 사람들 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불만이 많어. 아니 그게 어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계좌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돈들이 막 다시 붙고 있는데 그럼 좋아해야지. 안 그래요? 네. 집안에 공부를 좀 안 하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웬일인지 마음을 고쳐먹고 수학 한 50점? 영어 한 20점? 난 50점 너무 심하다. 한
영어 수학 이런 거 한 50점 맞던 애가 점수가 80점, 85점, 90점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럼 좋아해야지. 거기서 아유 이 썩을 놈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본인들 계좌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거 갖고 막 죄송합니다만 분별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벌린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돈도 인격이 있대잖아요. 인격이. 그런 사람한테 돈이 안 붙어요. 돈이 좀 붙고 있는데 저리 가 막 푼돈이 씨. 돈이 인격이 있는데 돈이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야 이게 뭐냐 얘? 어우야. 딴 데로 가겠죠, 그죠? 지금 한 얘기 저도 이제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건데 진짜 돈에는 인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 안 붙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종목들이 급등하면 이제 수익 실현하고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저희 방에서 막 이루어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두 개를 들어볼게요. 대한전선, 대한조선. 이게 오늘 조선주 중에 급등한 조선주가 있고 급등 안 한 게 있는데 급등 세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조선이거든요. 이게 저희 방에서 매수가가 두 개예요. 6만원대 산 게 있고 9만원에 산 게 있어요. 9만원에 산 거는 매수하고 나서 뭐 좀 올라가려다가 살짝 내려왔어요. 나중에 6만원에 이제 추가로 샀죠. 6만원에 산 거는 팔았어요. 근데 9만원에 산 거는 그대로 들고 있고. 근데 얘가 뭐예요? 이거 보호해수 물량 것 때문에 떨어졌던 거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얘가 이제 금요일날 살짝 올라요. 6%. 그리고 오늘 아침에 뽑잖아요. 그래도 관세 그 위법 수혜주거든요. 15% 급등, 15%까지 급등했다고.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산 거 수익 실현하고 좀 비싸게 샀던 것도 다 회복이 되고. 응? 멀쩡하잖아요. 얘만 그러냐? 아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손 FNG. 기존에 이제 그 매수가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만 얘기하자. 1,600원에 사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싸게 사놓은 거거든요. 걔는 오늘 팔아버렸어. 잘 가 그러면서. 근데 이게 어제까지 보시면 이게 거래 하나도 없잖아. 어딜 봐서 이게 급등 나오게 생겼냐고. 어딜 봐서. 바닥인 건 알겠는데 대충 그죠? 근데 어디서 급등 나올 줄 알았겠냐 이거. 근데 종목을 사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게 올라온다니까. 우리손 FNG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팬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라이브에서. 잘 만들어놨다. 땡겨서 보면은 거래가 있었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그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잖아요. 상한가 그런 건 안 나왔는데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뽑은 거예요. 21%. 왜 급등했을까요?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배당을. 공부 삼아 이거 하나 보세요. 이지홀딩스라고. 이게 이건 우리 방 보여준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점상에 갔거든요. 점상 간 이유가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냐면 이게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금요일날 종가가 5,900원에 끝났거든요. 정확히 5,940원. 근데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냐면 배당을 얼마 더 1,300원인가? 잠깐만 1,600원이었나? 세상에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점을 갔어요. 기사 나오잖아. 배당 폭탄이라는 폭탄 배당. 폭탄 배당. 종가 20일 금요일 종가 기준 배당 수익률 22%.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난리 났지 뭐. 근데 이지홀딩스가 대주주를 이게 지주회사잖아요.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우리손 FNG, 그 다음에 팜스토리. 얘도 오늘 급등했거든요. 16%? 장중에 얘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얘도 배당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정다운, 얘도 배당 많이 주고. 근데 정다운 요것도 대주주가 이지홀딩스. 얘 다 급등했다고.
근데 대신 이제 엄마가 이지홀딩스거든요. 이지홀딩스가 제일 많이 갈 거지. 배당 제일 많이 줘. 대박 터지는 거죠. 나머지 물량도 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수익이에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봐서 잘 팔면 돼요. 이지홀딩스가 대주주기 때문에 이지홀딩스가 점 상한가 나왔는데 저게 추가 상승 나오면 얘도 추가 상승 더 넣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있던 종목들이 수익이 아니었던 것들이 수익으로 변해서 이게 순식간에 이제 급등하는 거예요. 날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바깥에서 아유 뭐 가겠어, 아유 뭐 가겠어 이러다 또 들어가서 뭐 종목상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우원개발 이거 뭐예요? 여기서 슬쩍 얘기해드렸잖아. 재료 뭐 있는지 아세요? 얘기 안 할게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동아지질이랑 뭐 같이 올라가잖아 그냥. 그냥 가잖아 그냥. 특별하게 재료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우성 저희 방에서 이제 10,000원대에 사놓은 게 있어서 오늘 팔았거든요. 10,000원대 사놓은 거 좋잖아요. 그냥 가 그냥. 왜 바닥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가고 있다니까요. 뭐 자꾸 보면서도 의심을 해. 오늘 몇도세는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몰라요. 내일 더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흥하이온 전쟁주 얘기해 드릴게요. 금요일날 안 팔고 버티다가 오늘 팔았거든요. 오늘도 좀 더 추가 수익 내고. 이게 이제 선홍기 최근에 산 게 있었어요. 1월 말일날. 그러니까 한 3주 냈네 그죠? 호르무즈 해요 수혜주다 그래가지고 1월 말에 여기 1,700원대 사는 게 있어요. 오늘 팔아드렸다고. 수익 한 20% 가까이까지 났었겠죠 그죠? 20%가 되나? 되겠다. 최대 20%. 수익 내고 팔았다고 오늘. 여기 샀던 거. 근데 아침에 보면은 자 공부상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하죠. 마이너스 5%가 떨어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확 돌려서 급등한 거거든요. 이거하고 우리 들고 있는 게 중앙에너비스, 요것도 장중에 13%까지 급등했었고, 이거 수익이 우리 한 25%? 네.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수익이 25%까지 났었다고요. 우리 매수가 대비. 흥구석유 얘도 보면 아침에 마이너스 7%에서 시작했지만 장중에 23%까지 급등하죠. 아침에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여기 흥구석유가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얘네들이 아침에 급락 출발했죠. 왜 급락 출발했느냐? 첫 번째 이유, 지난주 금요일날까지 그 미국의,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의 좌파 쓰레기 언론들이 뭐라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주말에 전쟁 날 수 있다고. 응? 주말에 전쟁 난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잖아. 제가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지금 호들갑을 떨더라고. 참고로 제가 왜 미국의 좌파 언론이라고 강조를 했냐면 얘네들은 트럼프 싫어하거든요. 트럼프랑 그냥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그런 놈들이 마치겠냐고. 트럼프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냐고요. 못 읽어. 근데 전쟁 날 것 같다고 막 난리를 지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도 막 보도를 하더라고요. 명심하셔야 돼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특히 좌파 언론이에요. 요즘에 엔추파도스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썩은 놈들이라고. 네. 뭐 경향신문 여기도 똑같고, 근데 아닌 척하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도 막 같이 전쟁 날 것 같다고 막 난리를 지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웃었거든요. 웃기구들이 이러면서. 네? 트럼프 그렇게 싫어하면서 막 전쟁 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해드렸잖아요. 오히려 우린 좋았다. 왜?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수익도 내고. 근데 이제 전쟁이 안 났거든. 주말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서 급락 출발한 거고요.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꾸 이딴 뉴스를 내보내더라고요. 이란에서 이 사람이 이제 외무장관이거든요. 이란의 외무부 장관 아라그치라고. 네. 이란 합의안 마련 중. 미국과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속 합의 가능.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또 막 나오니까 또 이 쓰레기 언론들이 막 또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또 막 그러는, 전쟁 날 것 같다 그랬다가.
근데 합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란 그 지도 보면 핵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농축시키면 되는데, 라면으로 따지면 조금만 더 졸이면 되는데, 국물을 조금만 더 줄이면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되는데, 조금만 더 끓이면 되는데, 그지? 어디 숨어서라도 조금만 더 끓이면 되는데, 압축하면 되는데. 얘네들 이거 포기하겠냐고. 절대 포기 못하지. 절대 포기 못하거든. 시간 끄는 거야 이놈들이. 근데 그걸 또 좋다고 또 막 보도하더라고요. 합의가 가능하대. 그래서 아침에 종목들이 급락 출발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쓰레기 언론들 때문에. 자, 이란. 자, 여기 쓰레기 조선일보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농도 희석 합의 용의, 반출은 거부. 이게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거 없다. 포기해라, 핵무기 개발. 죽어 산다는 거 아니야, 이란은. 그죠? 이거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말고 사우디 있죠, 사우디. 사우디가 공식 성명을 냈대요. 뭐라고 냈다는 줄 아세요? 이번 기회에 이란을 없애야 된다. 이번 기회에, 같은 거기 이슬람이잖아, 그죠? 뭐 사이가 좋진 않지만. 근데 이번 기회에 저거 이란 쟤네들 지도부 저거 정리해야 된다, 저거. 여기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 안 된다고. 사우디도 그런답니다, 사우디도. 이게 쉽게 끝나겠어요? 그 아침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저 종목들이 급락 출발했는데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보면서 웃은 거죠. 웃기고들 있네. 잘도 포기하겠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라오길래 이제 팔 건 팔고 이제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제 뭐 벌써 40분이 다 됐는데 지금 종목들 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바닥에서 그냥 이유 없이 올라오는 것도 많고요. 그냥 호재가 나오면 바로 가요. 바로 간다고. 그러니까 들어오실 거면 빨리 들어오세요. 자꾸 바깥에서 눈치만 보지 마시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들어와야지 뭐 막 이렇게 막 그러지 말라니까. 그리고 뭐 어지간하면 이제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고 만약에 뭐 저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딴 데라도 가야 되겠다. 딴 데라도 빨리 가세요. 가는데 싸구려 가지 말고 뭐 1+1 하는데 그런 데 많거든요. 그런 데는 싸구려예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 1+1 1+2도 있지만 한 달 회비 10만원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데 가지 마시라고. 회비가 왜 이렇게 싸웠어. 회비가 뭐 회비 갖고 이제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 전문가의 몸값이고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쪽 가셔도 되는데 알고 가세요. 근데 어지간하면 가지 마세요. 네.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네. 그 사람들도 문자 보내고 뭐 방송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 유지 비용 빼면 걔네들 남는 것도 없어. 걔는 남는 것도 없다고. 뭐 서비스 질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자기들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응? 네. 그냥 가가지고 괜히 한 대 얻어맞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테마주들이 지금 잘 가고 있고 중소형주도 계속 가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이지홀딩스, 뭐 우리손 FNG 저런 것처럼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테마주들, 특히 미국이랑 연계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잘 갑니다. 제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자신 있는 쪽이 뭐냐면 국제 정세 이렇게 파악하면서 테마주, 그 다음에 종목들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자신 있거든요. 지금은 미국이랑 그 미국 쪽에 이제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쪽에 자신 있는 전문가 방이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 유튜브 쪽에 보시는 분들은 거기 설명란에 그 사이트 주소랑 전화번호 다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화하시고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뭐 저한테 직접 뭐 투자 비중이라든지 뭐 종목 추천하는 그런 것도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시면 이쪽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열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혼자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 그죠? 네. 내일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조정 올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오늘 여기 정원호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반등 또는 이제 주가 되돌림 나오는 것들이 좀 덜어 있던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그건 이제 설명 못 할 것 같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봄이 이제 코앞에 왔죠, 그죠? 네.
여기도 우리 중소형주 테마주도 봄이 왔어요. 봄이 왔다니까, 그죠? 네. 겨울에서 봄이 오는 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네,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랬잖아. 네. 희망을 가지시고, 네, 잘 되실 거니까, 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앞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제 뒤에 그 김 실장님 또 방송하시니까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